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열흘 뒤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업체들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산업용 공기 압축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지난해 직원 31명이 76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수입에 의존하던 압축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올해는 매출 목표를 2배로 늘려잡았지만 악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신통치 않았고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더 큰 걸림돌입니다. 안 그래도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당장 생산이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연장 근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인력을 쉽게 채용해서 그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큰 것이고 인력 양성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가 지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준비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 만큼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해선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인력 도입이 원활치 않아 영세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한시 허용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탄력 근로제 등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서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충남도청이 이전에 생긴 내포 신도시는 홍성과 예산군에 절반씩 걸쳐 형성됐는데요. 최근 지역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철도역 신설을 놓고 다투더니 상생하자며 합쳤던 택시 영업구역을 분리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물리적 통합의 부작용이 도시 조성 10년 만에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내포 신도시가 홍성과 예산군 접경지에 건설되면서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됐습니다. 택시가 내포는 물론 홍성과 예산 전역을 한 도시처럼 차별 없이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요금제도 동일합니다. 이후 내포 신도시가 홍성 쪽으로 개발이 집중되면서 거의 10년 만에 택시 사업권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내포 신도시 인구 2만 8천 명 가운데 홍성이 2만 4천 명, 85%의 압도적인 구성비로 자연스럽게 홍성 쪽 이동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홍성 택시업계는 그러자 예산군 택시들이 승객이 많은 홍성에 너나 없이 진출해 영업하고 있고 심지어 읍면까지 상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 택시 통합에 합의한 건 두 지역의 행정 통합이 전제였다며 당초 협약 과정에 문제를 거론하면서 영업구역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 수입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은 상태에서 예산 택시마저 홍성 읍에 들어와서 상주를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에 예산군과 지역 택시업계는 영업구역 분리는 명분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도시조성 초기에 상생 차원에서 택시구역을 통합한 만큼 다시 분리하는 건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부작용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타협 양보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서해선 고속철이 개통하면 두 지역 승객 분포에 큰 차이가 예상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서해선 역 신설을 놓고 두 지역이 맞서는 등 어정쩡한 물리적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도시조성 10년 만에 갈등 양상으로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에서 하루 사이 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격리 해제를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50대와 10대를 포함해 5명이 감염됐고, 서산에서도 학원발 감염으로 격리 중이던 10대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보령과 논산, 당진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선 노래방 관련 2명이 더 추가됐는데, 노래방 도우미들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2명이 확진돼 노래방을 매개로 한 확산은 15개 업소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는 어제 확진된 세종문화재단 40대 직원의 자녀가 감염되는 등 3명이 추가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을 어긴 식당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중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150만 원씩,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소 손님 등 46명에게도 1인당 평균 8만 원씩 모두 3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때 대전 시티즌 축구팀을 이끌었던 유상철 전 감독이 최근 췌장암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들과 비슷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02 월드컵 4강의 주역이자 한때 대전 시티즌 축구단을 이끌었던 유상철 전 감독이 지난 6일 5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국내암 사망률 5위인 췌장암은 여러 암 중에서도 가장 독한 암으로 불립니다. 복통과 황달, 체중 감소 등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있더라도 일반 소화불량과 비슷해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보니 다른 암들의 5년 생존율이 2~3배씩 좋아지는 동안에도 췌장암 생존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 5년 생존율인 69.4%보다 현저히 낮아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췌장암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은 15%에 불과하고, 특히 1기는 5%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복부 뒤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암이 없더라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췌장 정밀 CT 검사나 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면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성 췌장염이나 이 만성 췌장염 병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당뇨가 있는 분이 혈당 조절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흡연과 음주, 비만,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금연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췌장암은 진단받을 당시 상당수가 암이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한 만큼 평소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정직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 김동식 소방령 연결식이 내일 오전 거행된 뒤 오후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수색 등을 위해 투입됐다가 실종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 소방령은 지난 27년간 소방과 구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도내에 있는 멸종위기 양서류인 금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56곳 중 30%인 17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시설 재배 등으로 금개구리 서식지 12곳,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5곳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의 서식지에는 황소개구리가 확산하고 있거나 제초제가 살포되는 등 위협 요인이 지속돼 서식지 파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호 위반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배달 이륜차 등이 충남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은 퇴근 시간에 내포 지역 주요 지점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상습 위반 구간은 암행 순찰차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승용차 운전자 3명, 이륜차 운전자 7명이 적발됐습니다.